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가압류 조치되면서 사저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가압류 공방이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든 모습인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빚은 모두 갚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스터리한 대구 사저 가압류의 진실,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사저를 또 지킬 수 있을까? 과거 대구와 유독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딸, 저 박근혜, 경선을 5일 앞두고 고향에 왔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어머니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어르신, 형제, 자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박근혜는 여러분의 딸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과 탄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택한 곳 역시 대구 달성군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어 준 곳 역시 대구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구 사저가 가압류에 들어갔고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최병 의원님,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그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인데 이제 25억을 빌려줬는데 네. 그 중에서 자기가 받은 거는 15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억을 영 안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조금 뭐 말이 이제 좀 다르기는 한데 그 10억을 다 갚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중에 적어도 상당 부분은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 가로세로 연구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많이 다뤄가면서 특히 또 2022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책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 책을 팔 때 우리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팔아서 상당한 정도의 그 책값을 벌었을 텐데 네. 그거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다고 했던 약속은 실천을 했느냐? 혹시 그 안 갚았다는 10억이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가압류를 통해서 그 집을 뭐 회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다툼의 여지가 꽤 길게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많이 잃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저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이면서 대구 주민들도 안타깝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압류 소식에 주민들의 반응은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주민,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 권력 무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라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반격도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동찬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가세현 운영자 김세희의 달성 사저 가압류는 기망행위다. 김세희와는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났다,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 저서 인세 수입 7억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 소명이 우선이다. 추가 명예훼손 강력 대처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5억을 빌려줬는데 네. 15억은 갚은 건 그거 뭐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0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이 10억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서신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20만 부 정도 팔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거기 나오는 인세에다가 뭐 추가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어떻게 보면 갖는 걸로 이제 정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가세현 측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 지금 가압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결이 뭐 확정되고 그건 아니고 본안 수순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안 수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15억은 갚았잖아요. 네. 근데 25억의 빚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25억을 갚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박진만 씨가 도와준 걸로 그렇죠. 알려져 네. 있는데 근데 15억만 갚았다는 것은 나머지 10억은 결과적으로 그 뭐 책 출판 과정에 있어서 어떤 수익 이런 것을 이제 보장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가세현 측에서. 네. 그래서 그 가세현 측에서 얼마를 보장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변제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차라리 문서로 좀 만들었으면 네. 이런 다툼이 없겠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가세현이 도와주는데 야 이거 우리가 문서로 작성하자 뭐 차용증 작성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서로의 어떤 협의사항이 문자로 딱 작성이 안 됐으니까 이런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억을 빌렸고 15억 원은 바로 한 달 만에 갚았다. 그런데 이제 10억 원이 지금 4년째 받지 못했다라는 게 가세현, 김세희 씨 측의 주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자, 과거 가로세로 연구소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박 전 대통령 저서와 관련해서 책의 수익금, 이건 우리 돈 아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다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3만 부 인쇄했습니다. 인쇄비로만 1억 4천만 원 쓰였습니다. 단 한 푼의 수익금도 저희가 안 챙겨갑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사방팔방 열심히 뛰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세현 믿고 이 책 많이 구매 바랍니다. 지금 현재 11,000권 정도 구매하신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과거 저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10억 원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저 내용은 노골적인 책 구매 광고죠. 네. 당시만 해도 가세현이 보수 뭐 지지층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 부수가 꽤 될 겁니다. 네. 당연히 인쇄 수익도 매우 높았을 거고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한 건 저렇게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다 쓰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머지 이 그 차입금에 대한 어떤 변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책 광고를 해서 인쇄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년 동안 네. 굳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경제력은 뭐 현금 동원력은 없을 수 있지만 주변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걸 굳이 안 갚을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인쇄 수익으로 하기로 했던 뭐 합의가 있었다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일단 인용이 되는 것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이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25억을 빌린 사실 그리고 15억이 변제된 사실 외에 나머지 10억을 못 받았다는 내용 채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어떤 상황상 자칫하면 뭐 집이 매각될 위기가 있어서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소명하면 일단 받아준 것으로 보여져서요. 빡빡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가압류는 일단 채권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어느 정도 소명하면 압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소명은 지금 김세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봐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의를 하면 가압류 네.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심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인세 수입을 통해서 나머지 10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법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본안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일단 가압류는 취소되고 집행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지금 아까 김세희 씨의 목소리를 확인했지만 모든 수익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억 원이 지금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인세 수입이 7억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되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쓰기로 했던 그 돈을 목적을 다른 데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요. 네. 2022년 2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발간되고 얼마 안 있는 그 기간까지입니다. 그 기간까지 이 판 게 20만 권이 넘습니다. 네, 20만 그래서 권 넘고요. 20만 권이 넘고요. 그래서 수익이 19억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비용 제하고 뭐 원가 다 제해도 뭐 거의 6억 원 가까운 돈 정도는 그때까지 2월 25일까지 수익이 생겼다는 게 주간조선 보도예요. 그걸 뭐 그 보도 내용에 보면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어디 그 문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2월 25일 이후에도 책은 팔렸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7억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듯이 그 책을 팔 때는 자 이거는 우리가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이건 오로지 1원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지금 다 육성으로 나와요. 그럼요. 그러면 결국 그 이제 6억 원 가까운 돈은 확인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도 계속 팔려서 했다면 그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들 그 약속했듯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15억 원 내에 포함된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15억 플러스 적어도 7억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인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봐도 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회고로 가면 출판사나 이런 데하고 판권을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문서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책에 대한 판권이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다 따져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오히려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